8월엔 아직 진위 여부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초전도체가 광풍을 이어가고 있죠. 수급 부담에 금요일장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던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 관련 공시 내용 체크해보면서 우리 또 조호진 대표님이 물리학 박사시거든요. 물리학 박사의 입장에서 보는 초전도체 관련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공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상 델타테크가 이제 이번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그 사명에도 나오다시피 원래 신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과 그다음에 델타테크, 고목 델타라는 이제 일본 기업이 80년대 말에 합작을 해서 이제 세워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상 델타테크는 이제 냉장고, 에어컨 부품 등을 만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잘 납득은 안 되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일본의 기업을 들여와서 합작한다는 것은 되게 전략적으로 건전하게 성공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출범을 했는데 신성 델타테크의 이제 최대주 중에 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고목 델타 화공을 비롯한 세 분의 이제 일본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분을 12.71%에서 11.02%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면서 약 박근혜 현금 한 58억쯤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목운항, 궁본청미, 고선청미 등 3명은 완전히 지분을 청산했습니다. 지분을 갖다가 이제 자녀 지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지분을 갖다가 매도한 거래를 일자를 보면은 상원 초전도체가 이제 7월 28일 오후 18시 13분에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7월 27일 날 전날 종가 대비 금요일 날 종가를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주가 상승이 154%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엄청나게 뛰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8월 2일과 7월 28일에 걸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가 세 분의 이제 특수 관계자분들이 주식을 갖다 매각을 해서 약 58억 원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다가 현금화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초전도체 이슈가 이제는 이제 고점이라고 본인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 이슈가 된 초전도체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체가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이 아카이브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되면 논문을 갖다가 서브미스 논문을 제출을 하면은 제출한 논문을 해당 학회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누가 적합한지를 갖다가 동료 심사원들에게 보냅니다. 피어 리뷰를 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은 내가 이런 것을 성과를 냈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지금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이브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올린 논문이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졌는데 지금 이제 문제의 논문이 지금 화면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룸 템퍼러처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상온이라 얘기하는 퍼스트 룸 템퍼러처. 근데 앰비언트 프레셔라는 거는 예전에 한 영하 보통 초전도체는 영하 한 180도 정도로 내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떤 곳에서는 9만 기압, 그러니까 상하비에서 9만 기압에서 성공했다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력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상온에서 이제 초전도체를 실현했다라고 이분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졌는데 이분들이 제출한 논문이 비슷한 아카이브의 논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논문도 역시 같은 맥락의 논문입니다. 근데 그 논문은 한국결정성장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한 번씩 중요한 업무 과학적 성과가 입증하고 검증이 끝날 때마다 노벨 물리학상을 5번이나 줬습니다. 이거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상온에서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면 상온 상압에서 했다면 이건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아카이브에 제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한국결정성장학회지는 보통 우리가 논문을 갖다가 평가할 때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느냐 보통 2년을 갖다 주기로 랭킹을 매깁니다. 한국결정성장학회지는 임팩트 팩터 0.25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을 받을 만한 논문들은 주로 어디다 내냐면 네이처 사이언스. 네이처 사이언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익숙한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에 황수학 박사가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면서 우리가 네이처 사이언스가 얼마나 중요한 논문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런데 논문을 냅니다. 근데 한국결정성장학회지는 임팩트 팩터 0.2고 지금 현재 네이처 사이언스는 임팩트 팩터가 한 60에서 70입니다. 완전히 급이 다르죠. 그러면 노벨상에 해당하는 성과를 갖다가 이런 0.25에 냈다? 이건 이제 뭔가 타당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숏을 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논문 자체에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 퀀텀 리서치 센터가 내놓았던 영상과 자료 화면 중에서 공중 부양이라고 하면서 그 좌석 이분들의 시편이 약간 45도로 이렇게 떠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떠 있다고 해서 다 초전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문자 그대로 이름에서 알다시피 전도가 저항이 없는 그 초전도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내놓은 발표를 보면은 약 45도 정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떴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완벽하게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뜨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이 좌석에서 N극과 S극이 있지 않습니까? N극과 S극이 선을 연결하지 않고 밀어내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N극과 S극만 갖고도 사실은 뜰 수가 있고 공중부양을 만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 화면을 보면은 뜨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초전도체에 전혀 증거가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초전공학 페이지에서 학회지에서 부랴부랴 이분들이 퀀텀 리서치 센터가 내놓은 논문과 자료만 갖고 분석을 했더니 이거는 전혀 초전도체를 실현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분들, 복수의 교수분들이랑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교수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논문은 초전도체를 검증한 적이 없다. 초전도체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논문은 초전도체를 검증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데이터상으로 이 논문은 해당 시편 LK99에 대한 자성을 갖다 검증한 것이다. 자성이라는 것은 아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강하냐는 것을 검증한 것이지 해당 논문에는 전혀 초전도체를 갖다가 입증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좀 시끄럽게 된 상황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고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다룬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숏을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물리학과 교수님 한 분이 이따가 11시 출연하는 교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숏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조호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대 물리학 박사인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도 조 기자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숏을 100%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실은 제 방송이나 다른데 지금도 많은 언론에서 이 퀀텀 리서치 센터가 구현했던 것에 회의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황석 박사가 억울하다는 둥, 황석 박사가 실언이 했다는 둥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실은 초전도체를 실현했다는 전혀 증거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조호진 대표님은 이 물질을 신뢰하기에는 물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AK99가 초전도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에도 나오고 제가 이제 보통 기자가 제가 물리학 박사니까 제 입장으로 충분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어떤 통상,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들에게 복수의 교수에게 여쭤봤더니 똑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정확하게 숏을 쳐자. 그분이 나 같으면 숏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초전도체 테마로 묶이기 이전에도 LG전자형 전자제품 부품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2차 전지 부품단에서도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거든요. 현 시점 주가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은 사실상 여러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초전도체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지만 그 다른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초전도체 이슈 종료 후에 재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그 시점은 좀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로봇 청소기도 참여한 이력이 있고 또한 스타트업에 관련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그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인 자회사 신성 ST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크게 받았을 때 그때는 좀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이달 말에 공개 예정입니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동사의 주가가 굉장히 좀 변동폭이 심할 것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이든 여러 가지 신규 상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그 주가 부근이 13,000원 부근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거기에서 일부 좀 보합권세로 흐르게 된다 한다면 그 시점 때 초전도체 이슈가 또 종료되는 시점이 맞물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신규 접근을 좀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지만은 조정 가능성은 계속 좀 열어두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